이번에는 응급처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저는 방배월시 지역대 대장 김라온입니다. 저는 서울남부연맹로버 박가은입니다. 여러분, 매드법 과정활동은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매드법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매드법 과정 활동이 되게 재밌었다고 채팅창에 막 네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들도 많네요. 오, 네. 혹시 대장님은 어떤 매드법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고리 매듭이 가장 좋아요. 이유는 고리 매듭은 구조를 할 때 사용하는 매듭법이기 때문인 거죠. 아, 그렇군요. 저희는 이제 매듭법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혹시 대원 여러분들 중에서 응급처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시는 분은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세요. 네, 응급처치란 제가 응급처치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응급처치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사고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전문 의료인이 도착하기 전까지 처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라온 대장님, 저희는 왜 응급처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건가요? 네, 응급처치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사고를 예방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위급한 상황에 부상자의 감염이나 위험을 막아서 현재의 상태에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상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또한 우리는 의사일까요? 의사가 아니죠. 우리는 전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판단을 해서 약물 등의 조치를 취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응급처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먼저 반드시 처치자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환자를 구하러 가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더 다쳐서 사고가 더 커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처치자가 거부한다? 그러면 응급처치를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최대한 허락과 동의를 구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라온 대장님, 이 응급처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 우리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단계적으로 잘 시행해야 하는데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3C, 3C라고도 불리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체크하는 단계로 현장을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현장이 안전한 상황인지 확인이 된 후에는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는 부상자의 수는 몇 명인지, 부상자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주변에 응급처치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콜 단계인데요. 119나 응급기관에 구조 연락을 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체크 단계에서 상황을 인지하는 것을 완료하였다면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주변에 구조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화를 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부상자의 상태, 또 현재 하고 있는 응급처치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케어 단계인데요. 이때는 처치 및 도움을 주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바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처치를 할 때는 반드시 처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분을 밝히고 동의를 구한 후에 부상자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데요. 앞에서 가은 대장님께서 응급처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해 주면서 동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점을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CPR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아까 앞서 설명했던 3C의 케어 단계에서
저희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응급 상황에 하는 처치가 바로 CPR과 AED인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했을 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CPR과 AED의 사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두 집으로 이 CPR룬 다 받으셨나요? 이거를 저희와 함께 만들어보고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저희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해요. 네, 이렇게 CPR룬 박스를 열어주시면요. 꺼내면 이 매트랑 CPR룬이 나와요. 먼저 매트를 깔아주셔야 해요. 저희는 이렇게 책상에다가 깔아볼게요. 네, 잠시만요. 이때 여기 하얀 부분이 있거든요. 이 하얀 부분이 좀 옆으로 튀어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유는 CPR룬을 펴보면은 CPR룬의 머리 부분이 있잖아요. 이 머리 부분이 여백이 있는 쪽으로 오게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CPR룬을 펴면은 뒤쪽에 빨대가 붙어 있어요. 이 빨대를 공기 주입기 부분에다가 깊게 꽂아 넣어서 바람을 불어주시면 돼요. 오, 잘 안 들어가기도 하네요. 네, 한번 불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다 잘 만들고 계신가요?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이거 부는데 조금 오래 걸리시죠? 근데 열심히 불면은 이제 커다라지면서 저희가 실습할 수 있는 인형이 나올 겁니다. 이때 빨대를 빼면서 바람이 빠지지 않게 꾹 누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습할 때도 바람이 빠지면 안 되니까 꾹 눌러서 닫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대장님, 이거 불 때 얼만큼 불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얼만큼 불어야 하죠? 조금 빵빵해질 때까지 불어주시면 되는데요. 뭔가 만졌을 때 조금 축 처져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불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천천히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오, 빨대가 없는 친구가 있대요. 이거를 뒤집었을 때 흰색에 보면은 이쪽에 빨대가 붙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대장님도 잘 못 불었는지 바람이 빠지는데 한 번 더 다시 불어보도록 할게요. 잘 된 것 같죠? 네. 대원 여러분 다 되셨나요? 자, 그럼 저희 이제 CPR룬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를 여백이 많은 쪽에 붙여놓고 저희 이제 CPR룬 다 만들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심장을 대신하는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술이에요. 혹시 라온대장님,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가 쓰러졌을 때부터 몇 분 안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4분에서 5분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4에서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줘야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4에서 5분을 생명의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목격자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망설이던 사이에 사람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정말 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겠죠? 저희 이제부터 심정지 환자가 쓰러져 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처치자가 환경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안전한지.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환자 옆에 앉아주세요. 네, 이때 앉았을 때 저희 CPR룬은 보시면은 팔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 상황에서는 환자의 팔이 있으니까 무릎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만 띄어서 앉아주세요.
네, 이렇게 되었으면 먼저 환자의 반응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네, 의식이 없는 게 확인이 된다면 심정지 환자임을 의심해 보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지칭하면서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좋아요. 푸른섬 지역대 대원 여러분, 119에 신고해 주십시오. 저기 주황색 옷 입은 대장님 심폐소생술 AED 가지고 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119에 신고를 요청하고 AED를 요청했다면 환자의 호흡을 확인해 주세요.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심폐소생술을 행해 주셔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가슴 압박 지점은 가슴뼈 아랫부분 2분의 1 지점인데요. 이 부분에 저희 손을 갖다 대줘야 돼요. 이 손은 이 손목과 손 사이 이 두툼한 부분 있죠? 저희 편안하게 그냥 손꿈치라고 할게요. 이 손꿈치 부분을 이 가슴 압박 지점 아랫뼈 2분의 1 지점에다가 놓아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대장님이 뭐 잘못하고 계신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시는 분은 댓글창에다가 남겨주세요. 지금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손바닥이 전체가 가슴 부분에 닿으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힘이 가슴 전체에 이루어져서 가슴뼈가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손꿈치 부분만 가슴 압박 지점에 닿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부분은 잡아서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가슴 압박을 해주기 위한 손 자세를 해주셨다면 이 자세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세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대장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서도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대원분들 계신가요? 이것도 댓글창 한번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채팅창이 조금 느린 것 같으니까 네. 저희가 살짝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저희 지금 보시면은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 손꿈치 부분과 팔꿈치 그리고 어깨 부분이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해요. 그래야지 힘이 제대로 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은 이 손에 집중하느라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몸이 살짝 기울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시선을 좀 어깨 너머 쪽으로 하게 된다면 일직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힘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상태로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속도는 1분에 100에서 120회 정도, 4에서 5cm 깊이로. 이제 CPR 룬으로 실습을 할 경우에는 그 깊이가 제대로 맞으면은 소리가 삑삑삑삑 하게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속도로 이제 30회 정도를 실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전문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대장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네, 저희 이제 CPR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근데 아까 저희 CPR 하는 방법 말고도 AED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고 했어요. 그럼 AED 사용법은 이 CPR 룬이 아닌 응급처치 교육을 할 때 사용하는 인형, N이라고 불리는 인형으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CPR 룬을 좀 옆으로 치워놓고 네, 여기 애니가 도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 애니를 이용해서 이 AED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AED는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도 불리는데 환자의 심장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시에는 심장에 전기로 충격을 줘서 다시 뛰게 해주는 의료기기입니다. 네, 맞아요. 이거를 N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AED는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이런 공공시설에도 있고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 또는 우리 집 주변에 어느 곳에 AED가 있는지 알고 싶지 않나요? 자, 이런 AED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인터넷에도 검색을 해보면 어느 곳에 있는지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색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AED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거는 자동으로 켜지는 건가요? AED는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어떤 제품은 이렇게 덮개를 열었을 때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AED는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지는 않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장님이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전원은 켜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런지 혹시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이 AED는 전원을 켰을 경우에 음성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원을 켜지 않고 저희 대장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줄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패드를 붙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패드를 붙이는 방법은 우선 이 패드에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 그림대로 위치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여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정말로. 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빗장뼈, 즉 쇄골뼈라고도 하는데 이 아래쪽에 붙여주면 되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가슴 아래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붙일 때 위치가 바뀌어도 위치가 바뀌면 어떡하죠?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래도 자세하게 살펴보고 위치가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패드를 붙였다면은 그 다음에는 커넥터를 연결하고 이거 꾹 눌러줘야겠네요. 잘 안 들어가네요. 맞아요. 이거를 커넥터를 꾹 힘을 강하게 줘서 연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원을 켰을 때 커넥터를 연결해 주십시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니까 처음에 힘을 꾹 줘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커넥터를 연결하고 나서는 환자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떨어지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환자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걸까요? 그 이유 알고 있는 대원분들 계신가요? 오, 맞아요. 실제로 전기 충격이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심장의 리듬을 분석할 때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물러나 주세요. 물러나 주세요. 네, 이렇게 멀리 떨어진 다음에는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AED가 심장 충격을 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와요. 네, 이렇게 심장 충격을 가한 후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는데 이때는 자동 충전을 하는 동안에도 가슴 압박은 필요합니다. 물론 아까 패드를 붙이고 있는 중에도 다른 사람이 가슴 압박을 실시할 수가 있으면 훨씬 좋겠죠? 네, 이렇게 가슴 압박을 실시한 후에 자동 충전이 되고 나서 네, 자동 충전이 된 후에 이제 제세동 버튼이 깜빡깜빡하고 이제 깜빡이는 신호가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제세동기 버튼을 다시 눌러주면 됩니다.
이때도 전기 충격이 되지, 아까 대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 충격이 돼서 부상자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비켜나라고 말해 주는 게 좋겠죠? 네, 물론 이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모두 물러나 주세요, 물러나 주세요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러나 주세요. 물러나 주세요. 네, 이렇게 AED가 재작동되기까지 2분의 시간 동안 번갈아 가면서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이 가슴 압박을 멈추면은 위험하니까 계속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대장님이 말로만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요?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요, 순서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대장님들께서 심폐소생술 CPR과 이 AED를 실시하는 방법을 한 번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환자가 발생한 것 같아요. 주변에 위험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저기 대원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라운 대장님, AED 가져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호흡이 비정상적인 것을 보아 심정지 환자인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것 같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대장님, AED 가지고 왔습니다. 넷. 대장님 혹시 심폐소생술 하실 줄 아십니까? 네. 하나, 둘, 셋 하면 교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물러나주세요. 물러나주세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물러나주세요. 쇼크가 인가되었습니다. 환자에게 접촉해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인공호흡을 2회 시작하십시오. 네, 이렇게 저희 AED와 CPR 사용하는 방법을 쭉 한번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방금 AED 기계에서 인공호흡을 시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들으셨나요? 근데 여기 대원 여러분들께서 왜 인공호흡은 안 배우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대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인공호흡은
인공호흡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을 제대로 미숙한 사람들이 인공호흡을 하는 경우보다 심폐소생술 하나만을 계속해서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위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공호흡보다는 심폐소생술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여기 채팅창을 보니까 어떤 대원분이 심폐소생술 하다가 갈비뼈 부러지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선은 아까 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손바닥 전체로 누르지 않고 여기 손꿈치로 누르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을 경우에는 어떡하죠? 일단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은 응급처치 사항에서는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벌 받기 싫은데 나 그럼 치료 안 해줄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손꿈치 부분만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게 엄청 힘들기도 하고 아까 대장님도 하다가 30번을 하고 두 번째 반복했을 때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는데 그래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힘듦을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한번 좀 이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그 분들과 계속 교대해서 한다면은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교대해서 계속해서 119나 전문 의료인이 도착했을 때 이제 환자를 병원에 모시고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사항 있을까요? 네, 제가 대장님의 채팅이 좀 안 보여서 옆으로 이동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맞아요. 우선 생명이 우선이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채팅에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 우선 대장님이 이 AD를 정리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안 맞는데. 그러면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사람이 맞나요? 대장님, 이거는 얼마 전에 우리 뉴스 기사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었죠? 뉴스 기사에서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렸다라는 기사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저희는 이제 응급처치를 잘 알고 있는 스카우트잖아요. 그래서 먼저 응급처치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할 때 옷도 벗겨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있으신데 네, 할 때 옷 벗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도 실제 전기가 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기가 통하려면은 옷이 있으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심장 충격이 갈 수 있게 옷을 벗기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주변에 AED가 없으면 어떡해요? 없을 때 119 불러야 되죠? 네, 주변에는 우선은 요즘에는 AED가 설치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AED가 없을 때 우리 119를 불러야 합니다. 근데 물론 이때 우리가 어떤 걸 해야 한다고 했죠? 심폐소생술이요. 그렇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주변에 지하철역들도 있잖아요. 이 지하철역 같은 곳에도 AED가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서 AED가 어디 있나 라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변에 혼자밖에 없으면 어떡해요?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주변에 혼자밖에 없다면 일단 119에 자기가 먼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119를 신고를 하고 스피커폰으로 틀어놓은 다음에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응급처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셀프 신고해야 하나? 네, 셀프 신고 맞아요. 전화해서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응급처치 해줘야 됩니다. 네, 이때 우리 기억해야 될 점은 스피커폰으로 해서 구조상담원이 설명하는 방법대로 시행을 하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 또
2명 이상이 같이 쓰러지면 어떡해요? 집에서 가족이 쓰러지면은 아직 제 대원분이 써주시고 계신 것 같고, 네, 실제로 이런 심정지 환자가 가정 내에서 정말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배경도 이렇게 가정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하면은 저희 아파트에도 AED 같은 거 AED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5명이면 될걸요? 네, 5명. 2명 이상이 같이 쓰러졌을 때 5명 이상이 있으면 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맞나요? 2명 이상이 같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하나의 이벤트를 알려드릴게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대장님? 네, 지금 계속 너무 궁금한데요. 저도 뭐 상품 같은 거 너무 받고 싶거든요. 네, 맞아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집, 우리 동네 주변에서 AED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찾아보고 그 AED를 직접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 서울남부연맹 홈페이지 사진을 업로드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업로드를 해주시는 선착순 몇 분으로 할까요? 10분? 10분이요?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런가요? 아무튼 선착순으로 올려주신 우리 대원 여러분들께 구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저희가 자그마한 선물,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 너무 궁금한데 혹시 뭔가요? 비밀인가요? 네, 그거는 비밀입니다. 아, 알려주면 아쉽네요.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대원 여러분들이 꼭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참고로 대장님 그 상품이 뭔지 알거든요? 그게 엄청 인기가 많고 많은 대원들이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좀 탐나는데 저도 이벤트 참여하면 저도 주시는 건가요? 다 대장님은 안 돼요. 너무 아쉽네요. 네. 혹시 AED 주변에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면 정말 응급 상황에서 너무너무 도움이 되니까요. 꼭 주변 살피면서 여기 AED가 있구나, 여기 AED가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유행하니까 우리 대원들이 456명 달라고 하는데 456명? 이거는 너무 조금 많은데요? 그럴 것 같고, 자 여러분 이 응급처치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 얼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을 정말 궁금해하시네요. 저 같은 대원들이 너무 많으시네요. 네, 여러분 언제까지 올려요? 기한은 어떻게 하죠, 대장님? 일주일로 할까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안에 선착순으로 10분으로 할게요. 그러면 대장님 제가 하나 더 조금 요청해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질문을 못 들었어요 라고 하는데 질문은 아니고요. 뭐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우리 동네 주변에 AED가 어디에 구비가 되어 있는지, 비치되어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 AED를 직접 사진을 찍어서 저희 서울남부연맹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선착순 10분께, 10명의 대원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질문을 할게요. 10분이면은 조금 다른 대원들이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다른 대원들에게도 기회를 한번 줄게요. 네. 저희가 대장님들이 퀴즈를 한번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내볼 건데 여기서 정답을 맞추는 대원들에게 상품 어떤가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아까 어떤 질문부터 먼저 해볼까요? 저 하나 그리고 라운 대장님 하나 어때요? 좋습니다. 네, 일단 저의 퀴즈 한번 말해볼게요. 아까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몇 분 안에 해줘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몇 분이고 그게 몇 분인지 말씀을 해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유러브라는 닉네임을 가진 대원분이 네, 찾으러 갈게요 라고 했는데 대원 기다리고 있을게요. 혹시 좀 어려우시다면 제가 진짜 대형 힌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생명의 골든타임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거로 몇 분인지. 오, 네. 대도초 한예진 대원 4, 5분. 신성초 김민규 대원이 4분이요. 박준수 대원도 4, 5분. 오, 이렇게 대원들이 많이 잘 참여해주고 집중해줬나 봐요. 자, 여기에 있는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고 있는 대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대장님들이 다 적어놓고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셔요. 라온 대장님, 저 라온 대장님 퀴즈도 너무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저는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해볼게요. 아까 대장님이 설명해 준 것 중에서 응급처치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 응급처치의 단계 뭐였죠?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 단계에 대해서 순서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대원분들이 답을 올려주고 계셔요. 네, 3단계. 네, 그 3단계의 순서, 이름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3단계라고 하는데 대장님 아까 3C 또는 3C라고 했잖아요. 이게 3 그리고 영어 C거든요. 이게 뭐였는지 한번 답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원분들이 이제 퀴즈 답을 계속 올려주고 계셔요. 환자에게 허락 맡길 심폐소생술 AED. 이거 심폐소생술 AED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의 단계는 네, 아니죠. 심폐소생술과 AED는 이 응급처치의 단계 중에서 하나였고 이 응급처치에 통틀어서 이 총 3가지 이게 뭐였죠? 저희가 초반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3C, C가 3개? 그러면 뭐 C. 자, 1단계의 내용은 현장을 조사하는 단계예요. 2번째는 119에 신고하는 단계. 3번째는 처치 또는 도움을 주는 단계로 이때 응급처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한번 이 퀴즈 답안 공개하고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네, 1단계는 제일 처음 1단계는 체크하는 단계, 체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전화 콜하는 단계입니다. 3번째는 케어, 처치나 도움을 주는 단계로서 체크, 콜, 케어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댓글은 대장님이 한번 댓글을 미리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그리고 저의 퀴즈 아까 그 생명의 골든타임 4에서 5분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퀴즈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제 저희 오늘 응급처치 이 CPR과 AED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제 배운 만큼 저희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나 못할 것 같아. 내가 뭐 다치게 하면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운데? 라고 하면서 안 하기보다는 먼저 그렇게 처치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망설이고 이렇게 무서워하는 동안에는 망설이고 무서워하는 그 시간이 위급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멋진 스카우트 대원이 되도록 해요. 자, 우리 대원 친구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참여를 해줘서 대장님이 너무 뿌듯합니다. 대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정말 너무 뿌듯해요. 네, 자, 우리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야외 치사 과정이에요. 이 치사 과정에 대한 것도 너무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집중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만 헤어질까요? 네. 스카우트 대원 여러분들 안녕!